이제는 챗GPT가 조금은 도와줍니다.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상황과 연출 세팅하는 방법의 일부예요. 자, 그래서 어느 대륙의 나라를 방문할지, 그리고 목적이 뭔지, 예산이 뭔지, 선호 계절이 뭔지, 이렇게 제가 짜고자 하는 대화하고자 하는 이 상황을 GPT와 함께 연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질문을 해 봤어요. 질문이 아니라 답을 하나 더 넣어 봤어요. 이 챗GPT가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프롬프트를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본 거죠. 자, 나는 일단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7 시간 이내의 여행지를 가고 싶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인제 70대 할머니랑 함께하는 여행이라서 휴식하기 편한 장소, 그리고 여행 예산은 약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주면 이제 GPT가 제가 연출한 상황, 제가 준 그 구체적인 정보를 토대로 한국에서 7 시간 이내로 여행할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장소를 추천을 해 줍니다. 제가 할머니랑 여행을 하기 때문에 이 500만 원 내에서 이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을 줬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나와 가지고 확인을 하시겠죠? 오키나와 일본, 대만, 호치민. 근데 어디를 가면 좋을까? 여기에서 그냥 이제 포기하고 네이버로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 뭐 이 정도 했으면 좋지 뭐. 좋아, 좋아. 이 정도만 해 줘도 난 만족해. 내가 챗GPT를 잘 사용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똑똑하게 사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냐면 계속해서 얘랑 대화를 해서 내 스타일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을 계속 이야기를 해 줘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시태그로 하는 형태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해시태그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땡땡. 이 우리가 코딩을 해 보시는 분들이나 이 언어로 이렇게 코딩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구분을 하는 값을 써요. 그래서 저희가 이 샵으로 구분을 하거나 이 주요 문장이나 그 구분을 샵으로 하거나 또는 저희가 숫자 1 옆에 있는 땡땡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써서 이 챗GPT가 중요한 내용이나 어떤 구분할 수 있 구분 얘는 우리가 엔터를 쳐도 줄줄이 글로 보거든요. 완전 그냥 쭉 줄줄이 글 막 이렇게 써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분을 해줄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게 이 아까 전에 말했던 이 샵이나 또는 땡땡 표시를 사용을 해 줍니다. 이건 이제 챗GPT를 사용할 때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LLM을 사용할 때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여행지를 추천을 해 줬는데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이제 더 나아가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한번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아가는. 그래서 제가 요렇게도 해 봤어요. 그러면 오키나와랑 베트남 호치민을 제가 거기에서 골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3박 4일 여행 일정을 비교하는 표로 만들기를 할 수 있다는 걸 아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계셨겠죠? 자, 요렇게 표로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오키나와와 호치민 여행 일정을 이렇게 비교를 해 줬어요. 3박 4일 일정으로. 첫 번째 날에는 뭐 어디 공항에 도착하고 뭐 어떤 탐방을 하고 두 번째 날은 어디를 보고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이런 건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찾기 어려운 거잖아요. 챗GPT라서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챗GPT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아야 더 활용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이 바로 여기서 보여지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정보들을 비교하기도 하고 장점, 단점을 나눠 주기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3박 4일 표로도 한번 나누어 봤고 이따가 조금 이제 바로 실습할 건데요. 실습하면서는 이제 그러면 오키나와를 갈 때 뭐 예를 들어서 유의해야 되는 것 또는 유의해야 하는 계절 또는 뭐 지금 호치민을 할머니와 여행할 때 유의해야 되는 것 또는 더 좋은 것. 그리고 우리가 계속 대화하면서 뭐도 할 수 있냐면 "그러면 비용은 어디가 덜 들 것 같냐?" 계속해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엔 너는 그럼 하나만 추천한다면 어디를 추천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죠. 네이버처럼 검색을 아까처럼 한번 딱 하고 '아 좋아, 좋아. 오키나와 아니면 대만 아니면 호치민? 자 이제 네이버 검색을 해 보지.' 이게 아니라 챗GPT와 계속 대화를 하면서 답을 찾을 때까지 이야기해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연습이 이렇게 쉬운 걸로 이런 여행이나 이런 재밌는 걸로 꼭 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한 번은 해 보셔야 어려운 내용 또는 업무에서도 바로 반영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제만 바뀔 뿐이지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사용하고 또는 이런 포맷을 두고 연출하는 건 계속 그 주제만 바뀌고 내용은 계속 비슷하기 때문에 꼭 한 번은 연습을 해 보셔야 제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짚어보고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뭐였냐면 이 내가 오늘 활용할 챗GPT에 대한 특징과 장점을 이해해야 한다. 자, 특징에서는 얘는 첫 번째, 말을 그럴싸하게 하는 아이라고 했고요. 이 특징들은 사실 제가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서도 몇 가지 제가 막 하나하나 설명은 일부러 안 했지만 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표로 정리도 할 수 있고, 표로도 해 주네 얘가. 그쵸? 표로도 해줄 수 있고 또는 장단점도 설명해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 GPT의 특징과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GPT를 이제 알았다. 특징과 장점 어떻게 활용할지 알았다 하면 무엇을 해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 GPT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상황과 구체적인 연출을 한다. 자, 나는 누구고 이런 상황도 연출을 하는 거죠. 자, 나는 지금 뭐 30대 누군데 뭐 어떤 것이 필요해. 이렇게 나의 상황들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딱 그 두 번째까지만 하고 바로 네이버로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두 번째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 번째, 지속적으로 대화한 결과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하고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 말고 다른 답 줘. 더 줘. 더 구체적으로 줘. 아니면 더 간단하게 줘." 아니면 "아니 새로운 아이디어로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로 다시 줘." 이렇게 계속해서 요청하고 계속해서 수정을 한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장 기억해 두셔야 할 거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오늘 가장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챗GPT를 실습을 해볼 건데요. 자, 모두들 아마 아까 전에 GPT는 사용해 보신 분들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챗GPT를 한번 모두 열어 보도록 할게요. 자, GPT를 한번 열어 보시고 GPT에 이제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는 걸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챗GPT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GPT 화면을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아까 전에 대화한 그 여행지 모바일로 하셔도 됩니다. 모바일로 하셔도 충분히 이제 하실 수 있어요. 자, 저는 이제 챗GPT를 이제 유료 버전을 쓰고 있지만 이제 무료 버전으로도 이제는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이 무료든 어떤 거든 한번 연습을 한번 해 볼게요. 자, 해외 여행지에 대해서 추천을 먼저 받고요. 저처럼 한번 질문을 해 보세요. 저랑 똑같이 답을 한 경우도 있고 똑같지 않은 답을 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로그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막 드는데 혹시 챗GPT 지금 사용 안 되거나 로그인 안 되신 분 있으면 2번 채팅창에 한번 써 주시겠어요? 로그인 중이시거나 로그인 안 되시는 오늘 활용 안 되시는 분이나 아직 로그인 못 하신 분들은 2 번을 적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인을 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안 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어차피 같이 활용을 하면서 보여 드릴 거니까 오늘 한번 보시고 천천히 보시고 나중에 실습을 또 해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로그인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자, 하고 계신 분들은 로그인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자, 로그인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여기에 보여 드리는 한번 간단하게 요 해외여행지 이제 여름 휴가가 저희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외여행지를 한번 물어봤는데 해외여행지 또는 우리나라 여행지 추천해 줘. 한번 먼저 말을 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해 본다. 자, 이 해외여행지 추천해 줘. 이건 제가 인제 언제 쓰는 말이냐면 음 그냥 제 친구들한테도 해외여행지 좀 추천해 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사람과 대화할 때 잘 쓰는 말이죠. 어 그렇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되지 않은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챗GPT와 AI와 대화를 하려면
AI와 대화하는 법, 그리고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자, 우리가 인제 그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대화를 막 하실 때 챗GPT랑 대화할 때 '야 이거 너무 내가 지금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 같네?' 그러면 이제 잠깐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뭔가 AI가 잘 알아듣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왜냐면 제가 사람이랑 말할 때 "나는 한국 사람이고 7시 내에 여행지를 가고 싶어. 샵 70회 할머니와 함께하는 여행하고 휴식하기 편한 장소." 이걸 사람이랑 이렇게 대화하진 않잖아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챗GPT는 대화를 인간처럼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인간의 언어로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제대로 된 답변을 얻지 못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이걸 크게 하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 답변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셨을 거 무료 타이가 뭐 똑같은 걸로 맞아요. 답변이 달라요. 자, 볼게요. 답변이 다 무료 버전이라 답변이 다른 건 아니라 자, 제가 요거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한번 해 보시라." 한 이유가 뭐냐면요. 챗GPT가요. 한 사람인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챗GPT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아이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가 똑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인데도 똑같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죠. 자, 왜냐하면요. 아, 이것도 우리가 챗GPT 지피지기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알아두면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 자, 챗GPT는요. 무료를 쓰든 유료를 쓰든 답변을 계속해서 새로운 답변을 내놓으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 새로운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막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비 오는 날을 부침개를 먹는다." 집에서 부침개를 먹는다고 답변하신 분도 있었지만 2번 "잔다."를 답변하신 분도 있었고 1번 "운동한다." 답변하신 분도 있었나? 1 번이 운동한다 맞았나요? 그리고 4번 "산책한다."도 있었어요. 자, 챗GPT는요. 최상의 확률로만 계속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럴싸한 말을 할 수 있는 여러 확률을 다 답변해내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집에서 하면 부침개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말이 되는 그럴싸하다고 하면 확률이 낮더라도 다음 수준의 단어 대화들도 계속해서 뱉어낸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와 같은 질문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 내가 챗GPT 잘못 사용해서 그런가 봐.'가 아니라 '맞아. GPT는 확률로 대화하는 애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른 답을 한다고 할 수 있어.' 이때 필요한 것이 뭐다? 바로 지속적인 요청이다. 우리가 GPT가 원하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그건데 이렇게 하면 막 뭔가 기운이 빠져요. '왜 나한테는 제대로 답을 안 해 주지? 아 진짜 기분 나쁘네. 그냥 네이버에 검색할래.' 이렇게 기분이 나빠지죠.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하냐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답이 제대로 저처럼 안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유형들을 따르륵 뒀을 수도 있어요, 바로 저처럼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두었던 간에는 상관없다. 왜냐하면 저는 답변을 처음에 이렇게 줬든지 아니면 다르게 줬든지 결과물을 같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제가 지금 고용한 이 비서가 뭐 막 한 3 일에 걸려서 하든지 뭐 이틀에 걸려서 하든지 제가 원하는 그 보고서만 만들어 오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내가 그걸 이틀 만에 하기 위해서 또는 하루 만에 하기 위해서 더 어떻게 가르칠까? 또는 또 어떻게 더 질문을 또는 어떻게 내가 더 데이터를 잘 주어서 빨리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우리가 더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해외여행지 추천해 줘라고 하면 지금 아마 저희가 사람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모든 답변을 제가 여쭤볼 수는 없지만 다르게 나오셨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르게 나오셨고 저랑 비슷한 분들이 몇 분 계실 수도 있고 대부분은 뭐 막 여행지를 뭐 추천해 주셨을 수도 있고 "뭐 어떤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잘 모르겠다." 답변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는 느려서. 자, 그래서 저에게는 이렇게 대답을 해 줬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나온 답변이 있을 거잖아요. 자, 그걸 보고 저처럼 이렇게 질문을 하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자, 해외여행지 추천하기 전에 네, 여기 쓸게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미리 질문해 줘. 자, 이렇게
챗GPT에게 써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썼을 때 제가 그냥 "해외여행지 추천해 줘. 써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와 자 "해외여행지를 추천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질문해 줘." 자 이렇게 제가 쪼끔 더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여러분들께 줬을 때 무엇의 차이가 있을까요? 무엇의 차이가 있냐면요. 아까 전에 제가 여기 해외여행지 그냥 추천하라고 했을 때에는 답변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뭐 수십 개가 다르게 수십 개의 버전으로 다르게 나왔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미리 "질문을 미리 해 줘."라고 하면 아마 저랑 지금 말하다 말았네요, 제가 다른 데 가서. 저랑 비슷하거나 뭐 저보다 더 구체적이거나 등등 아마 이제는 저랑 쪼끔 더 비슷한 답변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만 봐도 이 위에서는 어떤 환경을 설명하냐, 목적은 무엇이냐. 자 그런데 이게 제가 뭐 얘기나 순서는 다르지만 내용은 솔직히 비슷해요. 어디 가고 싶냐, 예산 얼마냐, 아까 얘기했던 거랑 기간은 어떻게 되냐, 상태 어떠냐. 와 코로나 이런 이야기도 해 주네요. 자 이런 식으로 "미리 질문해 줘."라는 걸 하나 넣었을 뿐인데 이제 쪼끔 더 답변의 퀄리티나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챗GPT와 대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해 준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아까 전에 제가 연출을 하라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연출을 잘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연출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챗GPT가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 이제 메시지 창에다가 넣는 거죠. 자 여행하고 싶은 계절은 언제고 예산은 언제고 꼭 다 넣는 것이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제가 여행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또 질문을 한번 해 보세요. 자 여기 챗GPT 아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 자 여기에서 챗GPT에 글을 막 쓰시잖아요. 근데 엔터 치시면 그냥 글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쵸? 자 그럴 때 뭘 하면 되냐면요. "여행하고 싶은 계절은 가을이야."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엔터를 치고 싶다. 맞아요. 시프트 엔터를 쳐줍니다. 오늘 아주 지금 굉장히 여기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 가지고 제가 굉장히 힘이 나는데 Shift 엔터를 치시면 엔터가 이렇게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네. 다음 줄로 요렇게 넘어가게 해 주시고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인제 이 엔터는요. 저희한테는 엔터가 되는데 이 GPT는 엔터 구분값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는 꼭 띄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뭐 아까 말했듯이 숫자 1 옆에 있는 이 따옴표를 쓴다거나 또는 이제 중요한 뭐 꼭 얘가 인제 놓치지 않아야 될 정보들에 이렇게 샵을 사용해 주면 제가 워낙에 인제 긴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놓칠 수 있잖아요, 일부 내용을. 우리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제가 하고 있는 말 중에 일부는 놓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산은 얼마야?" 한번 다 작성하고 계시죠? 자 아까 전에 로그인 하신 분들도 다 하셨을 거 이 정도면 하시지 않았을까요? 자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켜지신 분들도 한번 해외여행지 한번 추천을 받아보고 미리 질문을 한번 받아보고 내용을 한번 써 보고 예산 저는 이거 써 놨기 때문에 아까 자 여기다가 아까 500만 원. 자 예산은 얼만지. 자 그러면 사실 인제 여행지도 사실 아시겠지만은 여행지도 확률적으로 가는 여행지가 좀 세계 여행이 인제 뭐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래서 아마 저랑 비슷하기도 하겠지만 무엇이 차이가 나냐. 이제부터 저랑 달라져야 된다. 왜냐하면 연출자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까 어떻게 연출을 했냐면 70대 할머니랑 같이 여행하고 싶은 그런 좀 휴식이 필요한 데라고 했어요. 자 그래 가지고 인제 뭔가 쉬고 뭔가 여기 근데 뭐 쇼핑하고 뭐 아주 쉬는 것 같진 않아요 보니까. 자 아무튼 저는 그런 연출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6살 아이와 뭐 4살 아이를 데리고 4인 가족이 여행을 할 거다. 아니면 뭐 커플이 여행을 할 거다. 아니면 나 혼자서 30일 동안 배낭여행을 할 거다.
이게 바로 연출이거든요. 제가 어떤 정보를 구체적으로 더 연출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요렇게 답변이 나와 가지고요. 다 막 했어요. "자 유리점은 뭐야?" 막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제가 이걸 잘 보니까요. 제가 분명히 70대 할머니랑 간다고 했는데 별로 휴식의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저는 또 인제 지속적으로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라 좋다. 자 70대 할머니가 거동이 좀 불편하다. 할머니가 다리가 아프셔서 잘 걷지 못하셔 음 많이 걷지 않고 휴식할 수 있 할 수 있는 일정으로 다시 만들어 줘. 계속해서 인제 요청을 내가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아 근데 제가 어디를 말해 달라고는 안 했는데 잘할 수 있어요. 3 박자 제가 이전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뜨는 게 바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챗GPT가 가끔은 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으면 당황을 안 한다. 왜냐하면 이 챗GPT가 아시겠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도 지금 사실 동시에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시 사용자가 순간적으로 많아지면 갑자기 이렇게 오류가 발생해서 안 뜨기도 하는데요. 자 그럼 당황하지 말고 자 이 챗GPT 좌측 상단에 보면 이 새 채팅을 누르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새 채팅을 만들어서 다시 대화를 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또 안 되는 경우가 저도 간혹 있고 챗GPT가 또 완전히 쪼끔 가끔은 이 한 30분 막 가끔 뭐 한 몇십 분 이상 먹통이 되는 날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당황하지 않고 이제 알아두면 되는 거죠. '아 얘가 또 지금 뭔가 과부하가 왔나 보다. 사용자가 너무 많나 보다. 접속자가 너무 많아서 얘가 말을 하기가 힘든가 보다.' 요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뉴챗을 사용하시면 되고 이 뉴챗의 기능은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렇게 "잘 걷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좀 휴식이에요. 자 해변에서 휴식하고 아까 전에는 막 쇼핑이 막 많았거든요. 보니까 다 쇼핑이에요. 일몰 감상이 다 쇼핑 뭐 식사 체험, 문화 체험 이래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연출의 내용을 넣은 건데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해변에서 휴식하고 여기는 이런 좋은 정보도 주네요. 수족관을 방문하는데 여기에서 인제 휠체어 대여도 가능한 수족관이 있다. 자세히는 아니지만 이제 자세히 달라고 하면 자세히 알려주겠죠? 알려주고 호텔 근처에서 휴식하고 뭐 계속 휴식하네요. 호텔에서 휴식하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면 계속 바꿔줍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수족관 방문 말고 "4 일차에서 호텔 휴식이 하기 싫다." 그럼 또 뭘 하면 되냐면 자 오키나와 4 일차 일정에서 호텔 휴식 말고 다른 일정을 추가해 줘. 4 일차 일정을 어 호텔 그냥 쓸게요. 호텔 휴식이 아니라 여행 뭐 박물관으로 뭐 박물관으로 할까요? 박물관으로 으로 수정해 줘. 자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제가 이 4 일차 일정을 바꿔 달라고 했는데 어디 잘 바꿔 주는지 한번 볼게요. 오 됐어요. 자 4 일차 일정을 오키나와 어디 박물관? 현립박물관과 미술관 방문으로 변경을 해 줬어요. 자 그리고 아래에 어떤 접근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전시를 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줬네요. 자 지금 여기 여러분들도 제가 나온 이 오키나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출한 상황에 맞춰서 여행지들을 막 추천을 해 줬을 텐데요. 자 그것들을 저와 비슷한 방법이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사실은 더 좋은 저는 지금 사실 해외여행 일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막 구체적으로 막 궁금한 내용이 많진 않은데 실제로 이제 내가 원하는 것 또는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이라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는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제가 여기 박물관으로 수정해 달라고 했잖아요. 이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제가 가고 싶은 박물관이 있다." 또는 "가고 싶은 전시가 있다." 하면 이걸 구체적으로 넣어도 바로 수정을 해 줍니다. 너무 편리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요렇게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거 지속적인 수정을 여러분들도 제가 이 말하고 있는 저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지속적으로 계속 수정을 해 보세요. 저보다 훨씬 나은 결과 그리고 저보다 훨씬 좋은 여행지에 대한 추천 이 여러분들이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거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하면 하실수록 그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일부 일정 또는 표 내용도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뭐 우측에 식사 정보 오키나와 3박 4일 일정에 자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GPT가 무엇까지 할 수 있는지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은 인제 이걸 바탕으로 '아 이것도 있구나. 그럼 난 무엇을 추가해 봐야지.'라고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키나와 3박 4일 일정표를 다시 정리해 주고 우측에 아 우측에 음식 정보 식사 정보를 추가해 줘.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자 이걸 하는 이유는 표를 추가하고 어떤 한 셀을 삭제하고 한 셀을 지우는 것도 해 줍니다. 아쉽지만 네. 자 그래서 볼까요? 이제 나왔죠. 저처럼 보시면 자 이제 여기에서 다 도착해서 조식, 점심, 저녁 메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식사 메뉴도 나오고 있죠. 저는 사실 오늘 저희가 어떤 같은 목표에 뭐 같은 회사를 다닌다거나 뭐 같은 직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두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이나 여러분들이 인제 모두 뭔가 관심이 있으실 내용을 하다 보니 여행으로 초점을 맞췄지만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요. 이 주제만 바꾸면 우리가 이제 챗GPT를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 보면 이제 어떤 키워드를 사용할지는 여러분들이 본인의 상황 그리고 나의 업무 또는 내가 지금 적용하고 싶은 분야에 맞춰서 키워드를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제 내가 똑같이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쓰다 보면 이제 막 비슷하거든요 항상. 제 말투가 비슷한 것처럼 챗GPT 사용하는 말투도 비슷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먼저 질문을 해 받아 본다. 아 GPT한테 내가 뭐라고 연출을 해야 할지 잘 모를 때에는 미리 얘기를 한다.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미리 나에게 질문을 해 봐." 라고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내가 세팅, 연습을 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떠어떠한 이제 어떻게 하고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제 하나씩 대화를 해 나간다. 자 그런데 대화를 해 나가면서 만약 표로 정리되는 게 내가 보기가 좋다고 생각하면 표로도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 표로는 이제 우리가 표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 비교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장점, 단점 이렇게 구분을 딱 해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게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또 좋은 건 이렇게 보시면 표 내용으로는 자 4 일차 내용 수정 이제 뭐 어떤 몇 번 셀을 수정한다. 이렇게 셀 수정도 쉽기 때문에 저도 표를 잘 이용을 합니다. 뭐 2-3번 셀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리고 말했듯이 이 표로 하고 나면 우측에 어떤 정보를 계속해서 추가도 가능하고요. 사이에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일정 행 옆에다가 뭐 소요 예산을 넣어 줘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나는 쪼끔 한글 문서로 자세히 뭔가 정리된 문서가 갖고 싶다.' 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방문지에 대한 방문지 우리가 방문할 방문지에 대한 뭐 상세한 정보를 이제 쭉 나열해 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박물관은 뭐 어디가 어떻게 하고 있고 뭐가 있고요. 뭐 이 해변은 무엇이 유명하고 막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주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이 오늘은 저희가 지금 연습한 건 여행이라는 키워드였지만 자 제가 여기서 보면은 또 인제 우리가 하나 또 왠지 관심 있는 걸 생각을 해 보면은 자 사업 우리가 인제 뭔가 사업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인제 '내가 좀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걸 뭘 해 보고 싶다.' 그냥 아직 할 건 아닌데 남들이랑 대화하기는 어렵고 '내가 한번 GPT랑 대화를 해 볼까?' 이런 생각이 또 드실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 한번 GPT랑 얘기를 해 보는 거예요. 남들한테 상담하지 못하는 나만의 이야기를 이제 GPT랑 해 보는 거죠. 이제 왜냐면 걱정할 거 아니에요. 내가 회사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하면. 자 그런데 GPT가 똑똑하게 해 줘요. 자 그래서
제가 인제 요거는 제가 인제 한번 정리를 해서 또 채팅창에 한번 올려놔 보아 드릴 텐데 GPT에게 우리가 인제 내가 어떤 점을 제가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은 몇 가지 정리를 해 두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대화를 하실 때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사업 아이템을 자 연출을 하기 위해서 아까 뭐 한다고 했나 질문을 해 달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업 아이템을 찾고 싶은데 사업 아이템, 나에게 맞는 사업 아이템을 찾기 위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질문을 해 달라고 챗GPT에게 먼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자 요 정보는 이제 제가 대화창에다가 하나 사용하실 지금 바로 이제 질문하실 수 있게 프롬프트를 하나 올려 봤는데요. 자 괄호를 비워 놓은 것은 이걸 다 채우시라고 다 써 놓은 건 아니고 이 중에서 인제 내가 어떤 걸 쓸 수 있는지 난 전공 분야 말고 뭐 내 어떤 업무 경력을 쓰거나 아니면 내가 경력이 없다면 내가 어떤 지식이 있는지 그리고 또는 내가 어떤 '난 뜨개질을 잘해. 나는 베이킹을 잘해. 나는 뭐 자동차 정비 기술이 있어.' 또는 '나는 말을 잘해. 나는 글쓰기를 잘해.' 우리가 솔직히 잘하는 거 하나씩은 하나 만들어 놓은 거 다 있으실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뉴챗 기능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자 우리가 아까 전에요. 여기 사업 여행 해외 여행지를 추천을 했잖아요. 자 GPT는요. 제가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오키나와 일정표를 다시 정리해 달라고 했어요. 다시 정리. 이 말은 뭐냐면요. GPT가 제가 이전에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다시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GPT는 이 채팅 한 채팅창에서 하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은 까먹어요. 이걸 알아두셔야 되는데 가끔은 안 그럴 때도 있다. 그런데 대체로 기억하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대화를 계속 해 나갈 때, 새로 연출을 할 때 지금은 해외여행지 추천해 주는 GPT로 연출을 했다면 이제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연출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새로운 채팅창 여기 아니네요. 자 뉴챗을 만들어서 여기 뉴챗을 클릭해서 새로운 연출의 장을 다시 한번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질문도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잘 해 주셨는데 프로로 업그레이드 하라고 한다고요? 답을 아예 안 하고요? 왜 제가 사실 그런 경우 프로로 업그레이드 하라고 하는 경우는 제가 지금 많이 못 봤는데 오늘 많이 사용하셔서. 오늘 지금 제가 많이 사용하셨나 봐요 더. 근데 제 GPT 이거 보시면 여기 눌러 보시면 저는 인제 유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GPT-4도 뜨는데 GPT-4 써 있는 4 옴니인데 요걸로 한번 들어가 요 길로 사용하셔도 그런가요? 한번 해 보시고 저에게 한번 답변해 주시면. 줄어들었나 봐요. 사실은 저도 이 GPT 강의를 하는데 강의하는 내용 안에서 그 업그레이드 하라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질문 개수가 그래도 1 시간 대화 정도는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더 줄어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 네 답변해 주시면 한번 다시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뉴챗으로 들어가서 한번 제가 이야기한 아까 전에 사업 계획서를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지 한번 추천을 한번 받아 볼게요.' 자 아까도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냥 요즘 뜨는 사업을 추천해 줘."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인제 여러 가지 그냥 어떤 저에게 딱 적합하지는 않고 그냥 이 시대가 원하는 사업 아이템을 이렇게 소개를 해 줬어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한 내 정보를 이렇게 넣으니까 이제 저에게 맞는 사업 내용을 추천을 해준 거예요. 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그리고 맞춤형 교육 컨설팅 서비스 그리고 에듀테크 스타트업. 제가 여기 왜 세 가지만 했냐면 세 가지 추천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왜 세 가지만 했냐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분처럼 대화를 횟수가 아니라 대화의 양이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어요, 무료로 대화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으로 질문을 받고 또 최소한의 정보를 받아서 오히려 지속적으로 수정을 하면서 가까워지는 게 필요해요. 처음부터 제가 여기서 "100 가지 추천해 줘." 이렇게 하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글자 수들이 막 나열이 되겠죠. 우리가 이 AI를 사용할 때는 이 하나하나의 이 우리가 쓰고 있는 글자라고 할게요. 하나하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타자, 기역, 니은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에요. 비용과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정보를 주고 최소한의 글자 수로 정보를 주고 최소한의 그 대화만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하는 방법이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분 되셨어요? 어떻게 되셨을까요? 폼옴니로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결제 내역이 되나요? 대화를 저희가 실습 시간이 몇 분 되지가 않았는데 너무하네요. 아니면 다른 때에도 활용을 하셨나? 다른 시간에에도? 다른 분들은 다 안 그러신 거 보니까 아니면은 지금 너무 열심히 제 수업을 들으셔 가지고 다 이제 지속적으로 막 열심히 하셨나 봐요. 자 우리가 아무튼 GPT에 대해서 하나를 더 알았네요. 자 대화를 이 하루 3.5로는 된대요. 옴니만 안 되는 거예요? 그 옴니는 안 되는 거 제가 확실히 알고 있고 3.5를 사용하시는데 안 된 게 아닌가? 네. 그렇다면은 3.5를 원래 사용하고 이걸 원래 사용하고 계셨다면 3.5로 옮겨서 한번 해 보시는 테스트도 한번 해 보시고 답변을 주세요. 자 그래서 로그인을 안 하셔도 여기서 설정이 아마 가능하실 텐데 그 GPT 클릭하시면 GPT 여기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들이 여기 딱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3.5 또는 이제 저는 유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4도 뜨고 그런데 아무튼 요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맞는 사업 아이템을 추천을 해 주던가요? 자 여기에서 인제 제가 요거는 인제 오늘 저희가 요걸 더 확장해 나갈 시간은 아마 부족할 것 같지만 자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 아직은 아이디어적으로 정확하지 않아서 누군가 회의하거나 대화하기는 쪼금 뭐 시기상조인 애들 있잖아요. 아 그런 것들을요. 이렇게 GPT랑 대화를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를 빠르게 얻을 수도 있고 또는 제가 빨리 접을 수도 있어요. 진짜 내가 이 맞춤형 교육 컨설팅 서비스를 하면 1년 안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 비판적으로 이야기해 줘. 라고 비판을 막 받는 거죠. 네. 답변 드릴게요 곧.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용을 하실 때 지금은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어떤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하나의 하나 이부 내가 질문하는 것에 그냥 답변을 해 주고 이런 정도로라면 자 이제 우리가 사업 아이템을 받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그냥 좋은 말만 해 주면 안 되잖아요. 좋은 말만 받으면 좋은 말만 계속 받으면 또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언가 내가 비판적인 아이디어도 비판도 받고 싶고 또는 진짜 실제 우리 시장에서 가능한지 또는 우리가 진짜 생각하기에 이게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GPT와 대화를 하면서 점점 좁혀 나가고 또는 '아 이건 안 되겠구나.'라고 접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 뭐 꿈들도 있으실 거고 또는 인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이런 계획들을 한번 저희 수업이 끝나더라도 GPT와 좀 심도 깊게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 보시면서 내가 진짜 이런 것을 해도 될지 또는 내가 지금 AI 공부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 업무에는 어떻게 또는 내 일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지 또는 내 사업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지 또는 내 아이 교육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지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이 시작한 이 유챗에다가 시작해서 이 대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강의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쪼끔 심도 있게 이야기를 꼭 나누어 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야 제가 그렇게 실제로 내가 사용할 것에 GPT를 챗GPT와 대화를 해 봐야
정말 필요한 순간에 어떨 때 GPT가 필요하고 어떨 때 GPT가 필요하지 않은지를 제가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우리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하느라 제가 인제 뭐 사업에 왠지 뭔가 이제 직장인들도 계시고 또는 집에 계신 분들도 집에서 쉬시거나 뭐 또는 뭐 육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등등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 많은 분들이 모여 있으실 텐데 그래도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거는 뭔가 꿈을 꾸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요 마지막으로 요런 걸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아까 질문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GPT랑 코파일럿이 뭐가 차이냐면요. 저희가 아까 말했잖아요. 모델이 있잖아요, 모델. 모델 유명한 애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뭐 한혜진 요새 TV에 많이 나오는 한혜진이라는 모델도 있고 예전에 유명한 이소라라는 모델도 있잖아요. GPT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모델이라고. 그래서 이 챗GPT와 코파일럿은 모델은 모델인데 다른 모델이에요. 한혜진과 이소라. 부모님이 달라요. 그래서 한혜진은 한씨성을 가진 아버지한테 나왔을 거고 코파일럿은 코파일럿이 아니라 이소라는 이씨성을 가진 아버지에게 나왔겠죠. 마찬가지로 챗GPT는요.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요.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차이가 무엇이 있냐면 대화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 제가 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랑 대화할 때랑 B라는 사람이랑 대화할 때 답변이 당연히 다르겠죠. A는 A가 생각하는 대로 A가 학습한 공부, A가 읽은 책, A가 알고 있는 데이터, 빅데이터거든요 그게.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대화를 할 거고 또 B라는 애는 B가 학습한 내용, B가 공부한 뭐 책, B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대화를 하겠죠. 마찬가지로 챗GPT와 코파일럿은 대화하는 챗봇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고 모델이다, 모델, 대화 모델이다 이건 똑같고요. 그런데 부모님이 달라 가지고 말하는 방법이나 잘하는 게 조금은 다르다. 그래서 근데 사는 유료 버전이에요. 맞아요. 사는 유료 버전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무료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3.5랑 4 조그마한 동그라미 5 그게 for only라고 하는 건데 for 5만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답변을 받고 밑에 추천 질문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for only가 인제 발전하면서 그런 걸 하는데 그걸 최적화라고 판단된 겠지요 아마도. 계속 발전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아마 그런 내용들을 이제 거기에다가 가장 많이 나온 확률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질문들을 아마 밑에다가 제시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MS가 오픈AI에 투자를 많이 했고 실제로 저희가 아주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진 않겠죠. 이게 이제 얘네도 영업 기밀이니까. 근데 또 제가 듣기로는 또 인제 이 코파일럿이랑 오픈AI가 뭐 비슷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코파일럿 개발하는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요. 이소라가 있는데 한혜진이 나올 필요가 있나요? 예 똑같은 거예요. 모델이 계속 나오면 이유는 뭐냐면 그때는 이소라가 짱이었는데 지금은 한혜진이 짱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분들 자꾸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마찬가지로요. 지금 챗GPT가 짱인 것 같은데요. 코파일럿이 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새 핫한 거 요즘 마지막에 꼭 알려드리려고 했던 게 클로드라는 또 좋은 챗봇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클로드라는. 지금도 여러 가지 모델들이 짱이 되려고 내가 여기에서 1 등이 돼 보려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제가 이거 지난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그쵸, 그쵸, 그쵸. 맞아요. 그리고 클로드는요. 개발자들 제 주변에도 사실 지금 IT 개발자분들이 클로드 진짜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코딩하는데. 그래서 클로드가 지금 GPT와 막 경쟁을 굉장히 코파일럿보다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 가지고 클로드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오늘 이제 막 이야기하지만 좋은 거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으로 태어난 거 진짜 좋은 점은 또 뭐냐면 우리가 이 이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자 많지가 않은데 그런데 우리가 그중에서 그 4 개의 나라 중에 4 개의 나라밖에 없는데
그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1 등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미국이겠죠? 그쵸? 다 미국 거잖아요 지금. 자 그리고 2 등은 어디일 것 같으세요? 2 등? 과연? 오 네. 맞아요. 중국이에요. 그럼 3 등은 어디일까요? 왠지 이쯤에는 우리나라가 나올 것 같은 느낌? 그쵸. 3 등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라고요? 아. 까뜩까뜩. 자 그런데 사실은요. 미국이랑 격차가요. 너무 커서 솔직히 보이지도 않은 격차긴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있잖아요. 잘하는 게 뭔가요? 빨리빨리잖아요. 빨리빨리 발전해서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빠른가요? 그죠? 빨리빨리 발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방 우리가 제가 너무 이게 빠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제로 깊이 있게 들어가 보기는 여러분들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 꼭 알고 가셔야 할 것, 꼭 지키고 꼭 오늘 '이것만은 내가 확실히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 챗GPT를 사용할 때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텐데요. 컴퓨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누가 있을까요? 테슬라가 있잖아요, 테슬라. 우리가 테슬라의 사장이요. 테슬라 사장이 자동차를 세상에서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 테슬라 사장이 됐을까요? 아닐 것 같죠? 자동차를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은 아마 테슬라에 있는 제일 뭐 수석 연구원은 됐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 AI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이 챗GPT를 활용하는 건 좀 당연한 능력이에요.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을 아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역량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더 앞서 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우리는 이걸 어떤 도구를 활용하고 어떤 도구를 활용할지 기획하는 능력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사용하는 것 챗GPT를 사용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나 그것보다 우리가 더 중심을 둬야 하는 건 우리가 이걸 기획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앞에서 그런 이론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인간과 이 AI를 계속 비교한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뭔가 체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도구를 잘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것만큼 더 훨씬 중요한 것 그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훨씬 중요한 건 바로 우리가 그걸 기획할 수 있는 힘과 그 전략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챗GPT는요. 제가 방금 이런 설명을 잘 보면은 뭔가 시간을 절약해 주는 AI인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제가 어 여행지 표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실 제가 한글에 들어가서 표로 만들려면 저렇게 10초 안에 뚝딱 못 만들어요. 그쵸? 그래서 챗GPT를 제가 초기에 강의할 때만 해도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든다. AI를 사용하면 굉장히 우리가 옛날에는 이틀 걸렸던 일을 30분 만에 해 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시간 전략을 굉장히 강조하던 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요. 챗GPT를 매일 사용하고 챗GPT뿐만 아니라 여러 LLM을 매일 사용하면서 뭔가 쪼금 바뀌었어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요즘에는 챗GPT를 사용하면요. 시간 절약되는 부분 분명히 있어요. 어떤 부분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내용 정리해 줘. 데이터 정리해." 이런 것들은 진짜 절약이 된 게 맞아요. 그런데요. 제가 챗GPT를 사용하면서 그 절약된 시간을 가지고 다른 데 사용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강의 내용을 인제 뭔가 챗GPT 도움을 받으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자 내가 이러이러한 대상을 두고 뭐 챗GPT 강의를 하려고 해. 이런 아이디어 줄 수 있어?" 줬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 아이디어만 딱 받고 '어 이런 생각이 있구나. 어 좋아. 오 시간 짧아졌다. 얘가 이렇게 정리해 주니까 시간 짧아졌네.'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어떠냐면요. 오히려 제가 아이디어를 써요. 오히려 제가 연출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나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실습은 어떤 걸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는 이런 막 주제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딱 좋은 문장으로서 딱 제시를 하고 싶어." 이런 세 가지 문장을. 이렇게 제가 인제 상황을 쭉 연출을 한 다음에 이렇게 오히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강의를 더 잘할 수 있게 어떤 점을 보완하면 되고 또는 내가 이 강의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악플을 달아 봐."라고 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챗GPT가요. 이거 악플 달아 나는 악플을 뭐 잘 싫어하는데 나 악플을 원래는 잘 달지 않는데 네가 요청을 하니까 한번 달아 볼게." 이러면서 인제 막 쓴소리를 막 해요. "그거 별로야." 막 이렇게. 자 그러니까 제가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그걸 왜 하게 됐냐면은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계속 이렇게 있잖아요. 지내다 보면요. 비판받을 일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있는데 이게 진짜 잘못했다 악플 다는 사람이 없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챗GPT를 그럴 때 활용하니까 오히려 제가 시간이 줄어든 게 아니라 챗GPT가 말한 그 악플을 고치려고 오히려 시간을 더 투자를 하더라고요. "이 강의 내용 이렇게 악플 달리는 이렇게까지 잘못된 말이었어?" 이러면서 인제 제가 다시 책을 막 읽고 다시 그 책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그럼 이거는 어떤데?" 그럼 또 악플을 막 달아요. "아니 이거 너 내가 수정하라고 한 거 못 알아들었고." 막 이러면서 악플을 달더라고요. 자 이러면서 제가요. 사실은 그걸 인간이 저한테 악플을 달았다고 하면 제가 조금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요 채팅창에다가 저한테 왜 말투가 왜 그러신가요? 왜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더듬으시나요? 저한테 꼭 악플을 달았으면 제가 살짝은 상처를 받았을 텐데요. GPT에게 비판을 받으면 장점이 뭐냐? 상처가 많이 안 받아지더라고요. 상처를 적게 받고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한 제가 뭐 여행 계획 이런 거는 사실 상처받을 일이 없겠지만 사업을 계획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퇴사 후 은퇴 일정을 막 계획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직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은 육아를 하고 있지만 다음에 쪼끔 아이를 키우면서 한 2-3 시간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거나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셨다면 챗GPT랑 대화를 하면서 역량 강화를 해 보시는 거죠.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더 쓸 수 있는 방법을 GPT에게 물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막 많은 뭐 어려운 이야기도 있었고 또 실습을 하면서 뭐 안 되는 것도 있었고 또는 잘 되는 것도 있었고 했지만요. 사실 저희가 오늘 강의를 끝나고 사실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삶에서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금 이렇게 제가 방금이 아니라 이 이미지에서 보면 제가 저 위에가 인제 뭔가 빛이 있다는 거를 알아요. 제가 여기서 한 40 년을 이 동굴 속에서 살았다면 사실 '저 빛으로 나가도 될까?' 걱정이 엄청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저 밖으로 누군가 나가면 우리는 나가 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이 AI의 시대가 지금 딱 이 이미지랑 맞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저기를 나가면 엄청 밝은 이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걸 탐험하고 도전하고자 하는 정신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전하고 탐험할 수 있는 정신이 있으면 이 GPT 사실 이거 잘 쓰는 방법 사실 제 강의 딱 끝나고요. 유튜브에 쳐도 나와요. 유튜브에요. 챗GPT 실습하기 쳐도 사실은 나와요. 그래서 이 우리가 뭔가 더 도전하고 싶고 탐험하고 싶다고 생각만 하시면 좋은 강의, 좋은 스승은 어디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건 저는 이제 영문과를 나왔잖아요. 인문학도란 말이에요. 완전 뼛속까지. 자 그러나 그렇지 않죠. 지금 제 삶은 그렇지가 않죠. AI와 굉장히 밀접하고 IT와 굉장히 밀접한 삶을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기에서도 뿌리를 받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도 할 수 있는 건 왜 그랬을까? 저도 이제 저를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잘 생각을 해 보면요. 아까 이야기한 거랑 같은데요. 제가 어 제 앞에 지금 선풍기가 있거든요. 선풍기를 진짜 잘 고쳐요. 예를 들어서 진짜 엄청 잘 고쳐요. 그러면 제가 뭐가 될 수 있냐면요. 선풍기 수리공이 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AI 챗GPT를요 엄청 잘 사용한다. 그럼 뭐가 될 수 있냐면 챗GPT 엄청 잘 사용하는 사람이 그냥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리더가 되려면 선풍기를 잘 고치는 거, 챗GPT를 잘 사용하는 건 당연히 알아야 돼요, 살짝은. 근데 그걸 제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IT 기술을 어떻게 사물 접목할지에 대해서 인터넷 또 전문가란 어떻게 더 잘 무엇일까? 사용할지에 대해서 빨리 치고 나가고 또는 어딘가에서 리더가 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성장을 해 나갔다고 저는 사실 확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저도 IT 전공자는 아니죠. 지금 후발대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IT 전공자들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내가 이거 인문학적 소양은 누구보다 있는 편인데?' 라거나 '아 나는 살짝 부족한데?' 라거나 이제 나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하시고 무언가 새로운 걸 하고 또 새로운 걸 도전할 수 있는 제대로 도전하기 위해서 이런 인문학적 소양을 더 키우는 것. 그리고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좋은 스승을 여기저기서 찾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또 어딘가에서 꼭 리더가 되실 수 있도록 해 주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마지막 내용을 이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AI로 저희가 막 어려운 말로 딥러닝이다, 파인 튜닝 강화 학습이다라고 시작했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갈 것은 우리가 뭐 딥러닝의 삶을 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잘 살고 싶은 거잖아요. 뭔가 리더가 되고 싶거나 또는 이걸 어딘가에서 활용하고 싶거나. 그래서 그것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제 좋은 길을 찾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지식에 막 초점을 맞추지 말고 왜냐면 지식은 AI가 훨씬 많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걸 이기려고 해야죠. 그죠?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더 인간다워진 것.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을 따라하는 건 말고 진짜 인간이니까 '내가 더 인간다워.'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런 감성을 더 키울 수 있는 또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떤 소양을 더 키울 수 있는지 어떤 역량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